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어제도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 하락, 코스닥은 0.2%가량 상승으로 보합권에서 방향이 갈렸는데요. 양시장 모두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강하게 올려 세우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해냈습니다. 역시 이번 주 시장 FOMC 회의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또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까지 이런 빅 이벤트가 있는 만큼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간 대형주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는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엇박자 타지 않는 전략들 함께 챙겨보죠. 오늘도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는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경기 부양안 합의에 기대를 걸었는데요. 초당파 의원들이 실업수당 확충 등 합의하기 쉬운 항목으로 쟁점을 축소한 법안을 마련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부를 초청해 추가 부양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부양안 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부양책 협상 진척에 3대 지수 나란히 1%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WTI는 1.3% 상승한 47.62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 2월 26일 이후 최고치로 회복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미국의 추가 부양 협상 진척, 양호한 중국 경제 지표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들이 만나 추가 부양안을 논의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또 중국의 산업 생산이 8개월 연속 증가한 점도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이르면 18일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모더나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FDA는 모더나 백신이 특별한 안전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평균 94%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 수출 제품의 물가 수준이 0.8% 하락하며 넉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수출 물가를 끌어내린 건데요. 석탄 및 석유 제품은 오르고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와 기계 장비 등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중 주력 품목인 D램과 플래시 메모리 수출 물가가 각각 2.4%, 4.7%씩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반도체 재고 보유량 해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수요 부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3% 오르면서 다시 3만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3만 19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29% 상승으로 3,69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1.25% 오르면서 12,595포인트로 어제장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1%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다시 3만 포인트를 넘었고 또 나스닥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이 경기 부양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자세한 상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 넘은 상황 진행이 되고 있고요. S&P 500 역시 3,700포인트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의 마감, 그리고 나스닥 최고치 기록하는 모습 다시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뭐니 해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게 다시금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회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맥커넬 상원, 공화당의 상원 의장단이 다시금 협의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시장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투자 심리를 가만히 보면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어떤 재확산, 이 우려감은 분명히 있지만 코로나 백신이 동시에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궁극적인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의 전개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번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부양책의 상당 부분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맞물리게 되는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말 그대로 시민들, 국민들은 조금 좀 편안한 마음에서 연말 소비 시즌에 그들이 원하고 있는 소비를 계속해서 좀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의 어떤 결정 요인으로도 경기 부양책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 역시 경기 부양책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 이런 마지막 고개를 넘어서는 가장 힘든 어떤 그런 구간에 지금 현재 접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경기 부양책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계속해서 결정 내지는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내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죠. 내일 결과 마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올해 안에, 그리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전 마지막 FOMC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내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 어떤 시사점을 계속해서 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FOMC는 크게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안도감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1월부터 확실하게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엊그저께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신년이 들게 되면서 2021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에는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 역시 맞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어쩌면 백신 출시라는 부분, 그리고 백신 출시와 관련된 각종 알러지 반응이랄지 각종 부작용에 대한 소식, 일단은 좀 제한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역시 이제는 미국 FDA의 긴급 승인 가능성 상당 부분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듯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접종하는 시일, 그리고 백신의 생산 기간, 이런 부분이 맞물리게 되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하반기,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내년 연말, 아니면 후년 초반 경제 정상화,
가 이제 그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많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상 지난밤 경기부양책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라는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 상당히 힘든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일단 뉴욕이 전면 봉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독일 이미 봉쇄 강화 조치 들어갔고 영국 역시 봉쇄 강화 조치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로나의 재확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연말 소비 시즌, 연말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사실상 경제 재봉쇄,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연말 소비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체 연중 소비의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라면 연말 소비 시즌에 어떤 그 영업장의 전면 봉쇄,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이 강화 조치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경기 어떤 그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 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연말 소비 심리는 계속 개선 추세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제 어제 지난밤에는 미국에서 산업 생산 발표가 있었고요.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업 생산은 곧 소비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소비 지표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PMI 지표 역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FOMC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의회 경기부양책이 타결이 되고 실업수당이 연장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소비 심리로 긍정적으로 연결될 것 같고 또 한 축인 백신 출시와 맞물려서 백신 출시 그리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소비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고 이 부분은 그동안 눌려왔던 보복 소비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일단 소비 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는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재봉쇄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언택트 관련주들로의 어떤 소비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조금 좀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코로나의 재확산을 좀 봉쇄하는, 막는,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공격적으로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언택트로의 쏠림보다는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 그리고 이제 시장 미국 신정부 출범과 맞춘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미국 시장에서도 봤듯이 일단 심리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과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은 조금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는 1월 초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어질 때까지 일단 지수 영향을 주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연기금 역시 매도 일색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물론 큰 물량은 아니지만 매물출에 부담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계속 힌트 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연기금,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유일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들이 이 시장을 지금 메꾸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차익 매물 부담 이 부분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또 확산 사이에서 이제 연말 소비 심리 개선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애플의 아이폰 12가 출시 이후에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에는 애플의 아이폰이 내년에 상반기에 30%가량 이 생산량이 증가할 거다라는 보도도 전해졌는데 이와 함께 애플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디스플레이 업종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업종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일단 애플 아이폰 12 품귀 현상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방금 김사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플이 지난밤에 5%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그 주요 배경에는 내년에 생산을 30% 이상 확충을 하겠다. 결국은 지금 아이폰 12가 상당 부분 모자라다. 시장 수요가 지금 넘쳐나고 있다. 공급이 지금 딸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고스란히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잘 팔리니까 아이폰과 관련된 그 부품주들의 어떤 그 시장 내 관심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어떤 그 아이폰 12 시리즈의 품귀, 그 배경에는 세 가지입니다. 5G 통신 칩이 탑재됐다라는 점. 애플 컴퓨터의 아이폰에서 첫 번째 5G다.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를 전 모델에 적용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3개 내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유저의 그 사용자 입장에서 상당 부분 거의 들고 다니는 컴퓨터라고 할 정도로 상당 부분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기, 스마트 기기의 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관심이 상당 기간, 이미 출시된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부품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입니다. 5G 통신칩,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러면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텐데 TV 패널에서도 그렇고요. 스마트 기기에서도 그렇고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에서도 OLED 디스플레이가 대형화 추세에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각광을 받고 상당 부분 성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TV 시장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모빌리티와 관련된 자동차에서의 디스플레이 과거에는 아날로그식 계기판이 진행이 됐다라면 지금 현재는 디지털 그리고 OLED 화면을 탑재한 내비게이션까지 맵 기능까지 첨가가 되고 터치 기능에 소위 말하는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아우르게 되는 디스플레이가 자동차에 탑재되고 그 성장성은 어마무시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일단 디스플레이 어떤 그 변화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LCD에서 이제 OLED 시장으로 확실히 넘어왔고요. 이제 미니와 마이크로 LED와 대한 어떤 그 시장 일단 조금씩 입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OLED, 그러니까 미니 LED와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디스플레이 모듈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지금 한참 초고속으로 폭풍 성장기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OLED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겠다. 스마트폰과 TV, OLED의 매출이 폭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나 아이폰 12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1,800만 대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가졌고요. 이는 아이폰 11에 공급한 부분 대비해서는 무려 3배 이상 증가된 어떤 매출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장 점유율 자체는 조금 좀 OLED에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70% 이상 세계 1위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 여기서 우리가 OLED에 대한 글로벌 시장 규모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올해 26조 원의 OLED 시장. 내년에는 31조 원의 OLED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중심입니다. 무려 18%의 증가. TV 패널 시장에서는 그 16%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만큼 OLED 시장의 급속한 성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IT에 기반한 업종에 대한 관심, 반도체 투지, 국한할 필요 없이 반도체나 5G나 부품, 장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게임과 컨텐츠 업종까지 이 성장 가능성이 상당 부분 우리가 좀 계속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대형주들 지수 급등 부담에 따른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의 어떤 그 병목, 눌림 현상 이런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장. 여기서 부품과 장비 이런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전히 시장은 성장주에 대한 목마름, 성장주를 계속해서 갈구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바이든 신정부 출범 그리고 가치주 로테이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인해서 어떤 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축에는 또 다른 한 축에는 성장주를 갈구하는 성장주를 찾기가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4차 산업군의 테마군들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주의 트렌드 다시금 코로나 극복과 맞물리게 되면서 다시금 소위 말하는 노멀화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4차 산업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다시금 나타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5G, 인공지능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의 끈을 놓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4차 산업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번 미국 시장이 1%가 넘는 그런 상승 상황이 나왔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 조금 좀 똑같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는 부분은 분명히 4분기 실적 시즌의 개선세가 얼마만큼 나타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조심스럽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가 지금 현재 앞으로 추가 상승 그리고 대형주들의 추가 상승을 그리고 만들어내는 지수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 이전에는 일단 시장 지수에 대한 부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수급 외국인과 연기금의 소위 말하는 자산 리밸런싱과 관련된 매물출의 부담은 여전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목장 전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종목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오히려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부분. 시장 투자 심리의 핵심 축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 지수 급등 부담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 내 부담감 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호재로는 코로나 백신 출시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연말 소비 시즌, 소비 확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그림이 그려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 당장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백신에 대한 우려감 역시 그리고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백신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는 오늘 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대면 업종, 경기 민감주, 원자재주, 그리고 소비와 맞물린 유통주. 하지만 오늘이 아닌 앞으로 추후에 그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어떤 종목군들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배당주, 이제 연말 다가오고 있죠. 배당주에 대한 관심 안심하고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업종별로 이제 4분기 프리어닝 시즌의 진행과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업사이클로의 진입 업종, 진입 확실 업종 결국은 이거죠. 반도체 업종과 2차 전지 업종, 5G 업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지속해 나가면 큰 무리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종목 장세의 전개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두자. 종목 장세, 4차 산업 성장주 쪽으로 조금 좀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5G,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5G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 긍정적인 방향성 전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내 노이즈 가능성 분명히 글로벌 락다운과 관련해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과연 언택트 관련주들의 재부각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언택트 관련주들의 재부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저변에 상당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은 일시적인 모멘텀만 받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 일단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거리두기와 봉쇄 강화가 되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 대면 서비스, 대면 유통주 쪽보다는 비대면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만 이 부분은 좀 고려해 보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5G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또 종목 장세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코스피 지수가 단기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가와 또 기업들의 펀더멘털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까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그동안 코스피 지수도 봤을 때도 단기간 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국면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도 좀 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지수의 상승세를 계속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상장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가 상승을 했던 이유도 외국인들의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로 인한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 소멸에 의한 매수세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민감업종 중심으로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컸기 때문도 한몫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상장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예년보다는 좀 낮게 좀 나와주면서 어떤 조정 장세의 좀 빌미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한 정보 제공 업체에서 이 162개 코스피 기업의 4분기 순이익을 추정을 통계를 냈는데
한 달 전 대비도 1.4% 감소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3조 2,715억,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추정치에서 지금 최근에는 23조 3,483억으로 줄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우선 이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개선 속도가 어떤 좀 예전만큼 못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좀 올랐었던 부분과 함께 약간의 차익에 대한 부분에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종별로 보면은 이 코로나 피해 기업과 수혜 기업을 가리지 않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3.8%, 게임 소프트웨어가 마이너스 9.4%, 미디어가 마이너스 7.1%로 이런 추정치가 제일 낮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텔과 레저 같은 이 적자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업종들은 영업 손실폭이 더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가 더 가중되는 부분이 그대로 실적 추정치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반기에 경제 상승세를 주도했었던 이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업종의 실적 감소도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달러 약세, 원화 강세죠. 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데 따른 어떤 피해로 좀 분석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그 어떤 하반기에 이끌었던 이 수출 제조업의 이 실적에 대한 그 하향 조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원화 강세 속도에 따른 그 부담 때문에 단기적 실적 불안이 코스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그 상장사들의 4분기도 한 2, 3주 남았는데요.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분도 계속 면밀히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게임주들이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그간의 부진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펄어비스와 컴투스 등 게임주들 이달 들어 두 자릿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주들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게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좀 높습니다. 우선 컴투스가 그 판호를 3년 9개월 만에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이죠. 이 판호를 취득하면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나오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컴투스가 이 서머너즈워가 외국 게임에 대한 허가인 외자판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우선 우리나라 그 게임 업체들의 중국 쪽에서의 어떤 진출 교두보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역시 탑픽이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게임 업종에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선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이익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각각 5,3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78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3분기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매출 강세가 계속 나타나면서 이 매출의 어떤 그 기존 전망치가 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또 리니지 2엔 같은 예정대로 1분기 때 대만 출시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에 관련 마케팅과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시작하면서 신작 모멘텀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펄어비스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판단되는데 이 검은 사막이죠. 이 북미 유럽의 PC 버전을 내년 2월 25일부터 직접 퍼블리싱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 점에서 북미 유럽 매출을 약 624억으로 추정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가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 펄어비스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어떤 신작 출시가 예정에 좀 돼 있는 기업 위주로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어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 전망과 또 그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 실적이 크게 좀 좋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4분기 영업이익이 2,960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한 80% 이상 올라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영업이익을 한 2,180억 정도 예상한 상태에서 2,960억은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스마트 쪽에서의 OLED 판매량이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OLED TV 판매량이 늘어났던 부분에 봤을 때 이 LCD 쪽에서의 판매 수익이 또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도 이 중국 쪽에서의 LCD 라인 신규 가동하지만 내년 1분기 말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CD 사업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반사이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디스플레이 업종이 좀 좋아지는 상태에서 우선 AP 시스템, 영호 DSP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LA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올해 3분기 말에 회사의 수주 잔고로 봤을 때도 3천억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영호 DSP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거만 장비 좀 기술을 보유하면서 어떤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전방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활발한 어떤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 5G 부품 장비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좀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5G 설비 투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업종 전망 그리고 이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5G 관련주가 전에 상승한 부분은 이제 미국 쪽에서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와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일부 회사에서 버라이즈냥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우선 미국 수출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에 5G 관련주의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주요국에서 내년부터 이 5G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입니다. 하이, 노키아, 에릭슨 같은 5대 통신장비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우리나라 5G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세를 보였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5G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납품사의 수혜가 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통신장비 네트워크 점유율은 작년 16.6%에서 내년에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은 KMW, 에이스테크, RFHIC 등이 대표적인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어떤 미국 시장 확대와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향후 3년간 600만 개 정도의 기지국을 세울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오이솔루션과 RFHIC는 하이에, KMW는 또 ZTE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5G 투자 사이클이 재개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실적이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5G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 이슈와 시장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강한 한파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중부와 경북, 전북 내륙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은 영하 11도, 춘천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뜻한 옷차림을 하셔야겠고요. 수도관 동파 등의 사고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한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도에 1에서 3cm, 제주 산간과 전라 서해안에 최고 8cm,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강한 한파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 영하 12도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 한낮에도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건조하겠고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와 울진 영하 9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로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은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최고 3에서 4m까지 대체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금요일 반짝 누그러지겠지만 그 밖의 날은 이맘때 기온을 밑돌며 대체로 추울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